추워졌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7일이 입동이죠. 그래서인지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며 영하권에 가까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겨울의 시작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입동은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절기죠. 이때부터 물이 얼기 시작하고 겨울잠을 준비하는 동물들은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연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는데요. 입동이 지나면 김장철도 다가오죠. 아마 지금쯤 김장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추위가 시작되면서 더욱더 따뜻함이 더 간절해지는데요. 몸과 함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가며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함을 전하는 라디오 935 라디오 전조온, 오늘도 뜨끈하게 온합니다. 첫 곡입니다. 성시경과 아이유가 같이 부른 첫 겨울이니까. 추운 겨울이니까 캐시미어 스웨터는 어떨까? 처음이니까 초록이 날까? 다홍색은 어떨까? 보랏빛 밤 구름 사이로 하얀 눈이 내리면 Christmas 온 세상이 반짝이네. Christmas 그 중 제일 반짝이는 숨막히게 예쁜 너와 우리 둘만의 첫 겨울이니까. 뭐가 좋을까? 로즈 골드빛 목걸이는 어떨까? 언젠가 풀번지 곱게 엮어 고백을 할 때 눈이 오면 좋겠어. 크리스마스 온 세상 포근해지네. 크리스마스 그 중에 가장 따뜻한 너의 품 속에서 항상 너의 곁에서 사랑해. 있잖아 널 보면 나의 맘에 눈처럼 가득히 날리고 영원토록 녹지 않아. 우리의 겨울이 우리 사랑이 하얗게 쌓여가. 크리스마스 사랑만 가득히. 크리스마스 온 세상 환히 반짝이네. 크리스마스 그 중에 제일 반짝이는 숨막히게 예쁜 너와 크리스마스 사랑만 가득히 온 세상. 메리 크리스마스 그 중에 가장 따뜻한 잠든 너의 내 품속에서 잠든 내 꿈속에서 항상 너의 곁에서 늘 우리 둘이서.
네, FM 93.5MHz 전주 FM 935 라디오 전주온 106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최성원입니다. 첫 곡 성시경 아이유 첫 겨울이니까 듣고 왔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을 앞두고 날씨가 추워져서 제가 이런 날씨, 겨울을 준비하는 마음에서 한번 겨울과 관련된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7일 목요일이 입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주 지역에서는 입동날 날씨가 따뜻하지 않으면 그해 겨울에 바람이 심하게 불 것이라고 여기곤 했다고 하는데요. 올겨울이 너무 춥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입동에도 좀 날씨가 좀 따뜻하고 바람이 안 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추위는 단순히 온도만이 아니라 이 심리적인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흔히 저희가 옆구리가 시리면 춥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한 실험에서도 실제로 이 외로움이 추위를 더 크게 느끼게 한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험에서 두 그룹을 나누어 한쪽은 자신이 외롭다고 느끼게 하고요. 다른 한쪽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느끼게 했는데 방 온도는 같았지만 이 고립감을 느낀 그룹이 방 온도를 더 춥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울수록 추위를 더 탄다는 거죠. 이처럼 겨울의 추위가 실제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는 마음이 외로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죠. 심리적인 추위가 실제 추위만큼이나 크게 느껴지는 만큼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배려가 필요한 그런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겨울이 되면 이웃과 서로의 따뜻함을 나누며 함께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이유로 그런 정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쉽긴 한데요. 올겨울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겨울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따뜻한 그런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Warm and sweet, warm and sweet, warm and sweet 한 너의 목소리.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2부에서는요. 행복한 돌봄 현장을 만들어가는 전라북도 장기 요원 지원센터 배형원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그리고 실시간 채팅 가능하고요. 너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에서 2024년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11월 15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열리며 전세 사기를 방지하고 안전한 주거를 위해 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계약서 작성법, 부담 가능한 집 찾기 등 유익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전주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육 장소는 완산구 모항로 4704 3층입니다. 수어 연극 사라지는 사람들 공연이 11월 14일 목요일 전주 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 연극은 농인 배우와 청인 배우가 함께 만드는 작품으로 한국 수어와 한국어가 통역이 아닌 극의 주체로서 동등하게 등장해 소통의 새로운 방식을 보여줍니다.
극단 핸드스피크의 농인 배우 7인과 청인 배우 6인이 출연하며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된 옴니버스 형식으로 인간의 이기심과 소통 부재로 인한 비극을 수어와 음성으로 동시에 표현합니다. 이 작품은 우리 사회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공연은 오후 3시와 7시 30분 두 차례 진행되며 입장료는 라면 1개로 이 물품은 기부된다고 합니다. 예약은 전주 티켓박스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며 공연 문의는 전주문화재단 한벽운영팀 280-704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5회 전주 시민연극제가 11월 7일 목요일부터 10일 일요일까지 아하 아트홀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어쩌다 연극, 잼, 이야기 마술사, 수다, 틈, 봄봄, MJR 뮤지컬, 나로누님 등 전라북도에서 활동하는 총 8개의 시민연극 동호회 공연이 진행됩니다. 관람은 무료이고요. 공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진북생활문화센터 또는 전주시 연극협회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는 대중교통의 친근함을 알리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주시 시내버스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접수 기간은 12월 10일 오후 6시까지고요. 참가 대상은 전주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객과 운전원입니다. 공모 주제는 버스 이용 중 경험한 미담과 에피소드 등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로 A4 2장에서 3장 분량의 수필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 또는 전주시청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처는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대우빌딩 4층 전주시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입니다. 선정 결과는 12월 중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되며 수상자에게는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청 버스정책과 281-2644, 281-510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전북 미래학교의 비전과 우수 사례를 알리고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2024 전북 미래학교 쇼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전북 미래학교의 비전과 운영 사례 등을 포함하며 1분 이내의 쇼폼 영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마감은 11월 15일까지고요. 작품은 MP4 또는 AVI 형식으로 이메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심사 후 최종 순위는 12월 6일 전북 미래학교 성과 보고에서 발표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제5회 한바탕 전주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11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 전북 여성가족재단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주제는 전주의 꽃, 나무, 새, 내가 생각하는 전주 자연 상징물입니다. 전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11월 7일까지입니다. 선착순으로 100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해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는 자리 2024 인권공감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11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개최됩니다.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유리 작가의 인권 특강도 마련되어 있고요. 참여는 무료입니다. 사전 신청은 11월 12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청 인권법무과 281-224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에서는 2024년 반려동물 기초훈련 행동교정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전주시 유기동물 입양자 및 입양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11월 12일 화요일에서 12월 7일 토요일까지 이뤄지고 기초훈련과 산책교육 그리고 행동교정교육 2개 과정으로 각 과정별로 2회차씩 이뤄집니다. 교육 인원은 36팀이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전주시 유기동물 입양자는 무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기간은 11월 7일 목요일까지고요.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동물정책과 281-532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19회 전주 월드 인라인 마라톤 대회가 11월 10일 일요일 오전 7시 50분부터 10시까지 열립니다. 인라인 마라톤 대회 시간에는 교통 통제가 이뤄집니다. 통제 구간은 종합경기장에서 롯데백화점 옹거울로 호남 제일문 구간이며 교통 통제와 함께 해당 구간의 시내버스와 함께 마을버스 노선이 변경 단축 중단됩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하고 듣고 2부 돌아오겠습니다. 임영웅 옹기. 아무도 모를 거야 말한 적 없을 테니 아이처럼 울고 싶은 순간들 어른이란 말은 참 그댈 힘들게 하죠. 더 외롭게 만들어 힘겨운 걸음으로 먼 길을 걸었는데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였는지 어둡고 깊은 곳에 웅크려 앉은 그댈 난 떠나지 않겠어요. 아무리 먼 길을 떠났어도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이 길 끝에 떠오르는 태양을 만날 때까지 난 곁에 있겠어요. 힘겨운 걸음으로 먼 길을 걸었는데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였는지 세상이 지독하게 그댈 혼자 둘 땐 단 하나만 기억해요. 아무리 먼 길을 떠났어도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이 길 끝에 떠오르는 태양을 만날 때까지 난 곁에 있어요. 혼자인 것 같아 그 어둠 속에 단 한 번의 용기 단 한 사람의 온기 그 작은 시작이 돼줄 수 있어. 또다시 먼 길을 떠나도 한 번 더 긴 시간이 가도 이 길 끝에 떠오르는 태양을 만날 때까지 난 곁에 있겠어요. 나 곁에 있어요. 네, 임영웅 옹기 듣고 왔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 2부 만남의 시간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멋지고 또 의미 있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행복한 돌봄 현장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전라북도 장기 요양 요원 지원센터 배영원 센터장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저희가 청취자분들하고 시민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북 특별자치도 장기 요양 요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장기 요양 요원 지원센터는 우리나라가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 요양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 근로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센터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 센터가 이렇게 현장 요원들을 돕고 저기 하는데 그래도 그 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어떤 주요 역할이나 목표가 있을 건데요.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요양 현장에서 일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 서로 도움받는 어르신들과 또 그 본인의 어떤 성격 유형 이런 거에 따라서 좋은 관계를 맺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르신들의 질병 특성이나 여러 가지 이 문제로 인해서 잘 화합되지도 못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정신적 어려움과 또 육체적으로 힘든 분들이 이 현장에서 그 자신의 몸을 돌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그 돌봄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장기 요양 요원이라는 용어는 또 그 조금 제가 좀 낯설기는 한데요. 이 장기 요양 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다면 어떤 분들을 또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예, 원래 이제 정부가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용어를 설정할 때 전문성 또는 사회적 그 권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이제 명칭을 정하게 되는데요. 좀 오래된 일이지만 사회복지사들이 공무원 현장을 갈 때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라는 표현을 했듯이 이 장기 요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어려운 사람 어르신들 돌보는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로서 도와야 된다 해서 전문 요원이라고는 좀 격이 있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또 간호사 선생님,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치위생사 이런 선생님들께서 함께 다학제간으로 협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한 분야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관련돼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장기 요양 요원으로 이렇게 칭하는 그런 용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 장기 요양 요원의 이 사회적 역할이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 장기 요양이라는 거는 이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병석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거거든요. 물론 조금 나이가 덜 드신 분들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돕는 거라서 이게 옆에서 돌봐주는 분들과는 굉장히 긴밀한 유대 관계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많은 라포가 형성돼야 되고 또 그 아프신 분들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근데 과거에는 이 가족들이 다 했지만 지금은 전문가인 요양 요원 선생님들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옆에서 그 말씀 저 대화도 해준다든지 또는 이렇게 이제 신변 처리 문제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요양의 전체는 핵심 내용이 회복시키는 거라서 그런 회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학제간의 일들이 필요하죠. 네네. 더구나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런 그 장기 요양 요원분들 그리고 장기 요양원의 역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그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지금 그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들은 뭐 여러 가지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주로 이제 교육 관련입니다. 네네. 장기요양 요원 선생님들이
특히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뭐 고도의 학력적 기준이나 이런 것을 필요치 않고 돌봄에 대한 전문 교육만 받고 그리고 도지사가 시험하는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 교육 그 형태를 띠고 있어서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 수준까지 올리려면은 또 이 사람의 욕구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요양에 대한 장비들이 개발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육, 전문성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많은 심리적인 어려움과 또 이게 이제 사람을 이렇게 이동한다든지 또는 뭐 목욕을 한다든지 하여튼 옆에서 그 보조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그런 건강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움드리고 또 항상 힘들게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조금 그 저희가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을까 해서 이 소풍도 보내드립니다. 소풍 가서 조금 하루 편안하게 또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희들이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전문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또 건강에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또 진행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네네.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소풍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소풍은 정말 모든 거 있고 그 뭐 산이나 또는 이제 좋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그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렇게 자주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게 심리 분석, 또 아로마 체험 이런 것처럼 조금 기분이 좋아지고 네네. 또 나의 성격이 어떤 유형인가를 좀 이렇게 스스로 파악해서 네네. 그 요양 받으시는 선생님 그 어르신들이 그 감정을 서로 교류할 때 자기의 심리의 장점과 약점 이런 걸 잘 보완해서 스스로 조절 능력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참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정은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남을 이렇게 옆에 있을 때 기분이 좋게 있으면 또 기분 좋게 연결이 되는데 이게 아프신 분들을 돌보시니까 또 어떻게 보면 거꾸로 그런 기분들이 본인들한테 또 저기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또 그 옆에 계신 분들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한테 도전도 받고 또 내가 굉장히 더 전문적이고 또 많은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좋은 분들에 대한 그런 그 피드백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몸이 또 건강하시고 또 마음도 건강하셔야 그게 돌봄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좀 갑작스럽게 막 과되거나 위험한 순간이 있는 경우에 이제 긴급하게 심폐소생이랄지 또는 그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을 받아서 실제로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건지도록 하고 바로 의료인들에게 의뢰해서 도움받아서 그 편안해진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바로 이런 일들을 현장에서 겪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냥 돌봄이 단순하게 이렇게 옆에서 보조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전문적인 의료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심리적인 뭐 이런 것들도 잘 컨트롤하고 또 육체적으로 또 건강하셔야 되고.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쉬운 그런 게 아니고 일종의 어떤 약간의 좀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법에도 전문적 돌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네. 다만 우리 사회가 아직은 정말 전문가냐라고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다 그렇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 이 제도가 그래도 16년째 되고 있어서 굉장히 노하우가 축적이 됐고 전문 기술이 많이 보급이 돼서 비교적 전문가라고 이렇게 불러도 괜찮을 정도만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좀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현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워하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 해서 장기 요양 요원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호칭의 문제입니다. 호칭. 이게
예, 이제 주로 이제 가정에 방문하거나 또는 이렇게 낮에만 돌보는 경우, 또 요양원에서 이렇게 돌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아줌마라고는 칭호를 많이 써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 또는 요양보호사님 또는 뭐 이름을 부르면서 요양보호사님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네. 이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문화이기도 정서인 것 같긴 한데 그냥 이게 그 대부분의 가시는 여성들 대부분의 거기 현장에 가시는 분들이 거의 55% 정도, 아니 95% 정도, 네네. 95% 정도가 여성이에요. 그리고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서 그냥 쉽게 그렇게 아줌마라고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나 사회적으로 네네. 아줌마라는 표현보다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라고 좀 불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하시는 일이 가정부가 이러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정말 요양보호사로서 격조 있는 일을 또 그렇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 위에 다른 일을 자꾸 해달라고 하시는 일, 또 본인 자체가 연령이 있다 보니까 근골격의 질환이나 심적인 어려움 등을 많이 겪고 있어서 네네.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렵죠. 거기에 그러니까요. 이제 급여가 상당히 낮고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복지가 그렇게 우리가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뭐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앞으로 좋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제가 듣고 보니까 호칭이라는 부분이 뭐 대접을 받으려면 상대방을 좀 대접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쉽게 부르는 것보다는 좀 전문가로서 좀 대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쓰는 용어들 중에 그러면 서비스 받으시면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하면 특히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 아니면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부르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하고요. 네네. 예를 들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한테도 동일한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사용하도록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지만 네네. 이게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지인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경우는 되게 이제 센터장님들이나 또는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계속 그 피드백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좀 인식이 좀 바뀌어야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것도 어떤 전문적인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급여적인 측면이나 복지적인 측면 이런 것들도 조금 아직까지는 좀 많이 좀 낮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이 제도는 이게 가장 밀접하게 관계 있는 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정해놨어요. 근데 그 수준이 상당히 낮게 돼 있고 그 요양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나 그 요양 요원들이 그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센터나 또는 이제 요양원 이런 걸 통해서 받기 때문에 네네.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예산을 또 편성하고 거기에 대한 급여를 책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보통 이제 특별한 문제 없이 그거지만 되게 최저 생계비 또는 최저 임금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또 대체 인력이나 이런 게 없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나 요양요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좀 쉬어가거나 또는 뭐 일정한 기간 동안 업무를 중지해야 되는 경우에 그런 문제들은 대안이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많이 좀 보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저희가 건강보험 낼 때 거기 장기요양보험 그 급여가 있잖아요. 그게 그 재원으로만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당초에는 국가도 내야 맞죠. 네. 이제 건강보험료의 몇 %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좀 내게 돼 있는데 네네. 그거 갖고는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법에 정부가 일정 부분 내도록 돼 있죠. 예를 들면 그냥 건강보험료에 직장과 지역 보험료 거치면 1년에 제가 기준은 정확히 가늠할 수 있지만 약 10조? 1년에? 그 정도 들면 거기에 20%를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장기요양 보험료도 거기에 따라서 국가가 부담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잘 안 낸다고 그래요. 국가가. 국가가요? 예. 이게 잘 내야 그걸 가지고 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급여에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고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그 초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국가의 역할에서도 국가가 건강한 그 삶을 살기 위한 돌봄, 오래 살 수 있는 돌봄 이런 부분에도 좀 투자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은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막 70년대생까지 하면 향후에 한 10년에서 15년 정도까지는 계속 노인 수가 증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 돌봄이라고 하는 큰 정책적 과제를 국가 사무에서 정말 최우선으로 해도 그 지나치지 않을 만큼 네네. 중요한 업무입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법과 제도도 많이 지금 보완되고 있는데 그중에 의료 서비스랄지 또 방문 간호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병원으로 다 와서 서비스를 받아라 이게 아니라 현장으로 나가는 그런 서비스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2026년부터 아마 시행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그냥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서 아프고 조용히 계시고 이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일자리 문제랄지 지역사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법도 지금 11월 1일부터 아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이가 들면서 더 건강하고 역동적으로 그리고 좀 아프더라도 아파서도 누워 있어도 좀 행복하고 또 걸을 수 있는 분들은 눕지 않도록 돕고 이런 예방적인 것과 아울러서 향후에 이런 정책이 많이 보완되어야 할 걸로 보고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이제 요즘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느끼는 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고령, 노인 이 말보다 이제 선진국에서는 장수사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장수사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장수사회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고 기왕에 오래 사는 거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좀 보람되게 살아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좀 정책의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장수사회. 저도 앞으로 장수사회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필요한데 그래도 지금 현재에서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장기 요양 요원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나 정책들은 많이 바뀌어야겠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그 장기 요양 요원분들이 연중 8시간 정도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교육을 좀 더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긴 하지만은 줌이나 이런 그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하는 교육보다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집합 교육을 좀 많이 받고 그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지금 장기 군수 수당을 지급하긴 하는데 이거를 한 기관에서 또는 한 시설에서만 일정 시간 이상 근무원분들한테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총 합산해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조금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실질적 급여 상승이 좀 높아지고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부가 지금 현재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긴 하지만은 선임 요양 요원 제도라고 그래서 능력이 있고 또 업무 성과도 잘 내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승진 제도를 만들어요. 근데 승진 제도를 만들어도 역시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겸해서 받아야 승진이 되고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제가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이게 그분들이 그 직장을 약간 옮기시면 그 수당이 중단되고 다시 새로 시작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네. 예, 맞습니다. 그 노동 현장이라는 게 꼭 이제 사용자 측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악용의 소지가 있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이제 장기적으로 한 기관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그렇죠. 합니다만 현재 요양 그 요원 현장의 그 노동 환경을 보면은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퇴직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1년 못 채우고 옮기게 한다든지 또는 그 센터장의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인해서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법적으로 그 지속 가능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요양 요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합산해서 그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에 계속 이런 문제들을 건의하고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제도나 정책이 바뀌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센터에서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하고 있거나 뭐 교육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센터에서 하는 지원이나 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소풍을 보내드리는 일도 하고 그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합니다. 예, 물론 우리 센터에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경우는 14개 시군이 있어서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14시군의 현장에 가서 교육하도록 하고요. 이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교육 요청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그 센터들은 제가 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유학요원 선생님들이 똑똑해지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일만 아닌 것처럼 인식이 돼요. 그래요? 예. 오히려 그분들이 좀 전문성을 쌓고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오해죠. 네.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전문 교육도 받고 자기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그런 대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가 장수 사회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확대가 되는 건데 내가 지금은 그런 게 나한테 와닿지만 앞으로 제가 갔을 때는 한 10년, 15년 후는 내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올해 해서 저희들이 표어를 내일의 나를 돌보는 요양보호사 이 표어로 해서 전국적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해마다 5년 주기로 해서 장기형 앞으로 향후 발전 계획이나 이런 걸 하는데 작년 8월까지 네. 해서 향후 계획이 나왔어요. 네. 나온 핵심 내용이 뭐냐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사전에 미리 철저하게 대비해서 정부가 노인성 질환을 가급적 최소화시키는 거 하나.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요양원이나 이런 것처럼 집을 떠나서 도움을 받는 것보다 각 지역사회 안에서 도움을 받도록 하는 시간을 길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뇌졸중하면 똑같이 뇌졸중 환자가 아니라 개인적인 그 성향 또 뭐 여러 가지 그 의지 문제 또 뭐 중증이냐 경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개별화를 해서 집중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하는 걸로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좀 더 밀착되고 체계화되고 또 현장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많이 좀 바뀔 것 같고요. 결국 이거는 국가 예산과 네. 복지 비용의 문제가 확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아까도 좀 인식의 개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국민들이 또 정부의 요구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중앙을 다니면서 또 중앙에 전국 전체 그 대표자 모임이 있어요. 네네. 여기에서도 현재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 또 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 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여러 가지 좀 보완해야 할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오늘 이렇게 센터장님 인터뷰 하려고 이렇게 자료를 좀 봤는데 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이런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관련된 뭐 실태 조사도 하고 토론회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조금 늦긴 했습니다. 사실 15년 동안에 정부 주도형으로 하다 보니까 정부가 제일 우선이 이제 정착시키는 거, 이 제도가 이제 이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실제로 아주 그 세부적으로 요양요원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네. 근데 향후에 이런 그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요양과 건강보험 그리고 연금 문제는 이게 그 자본주의 국가이면서 민주국가들이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조금 늦게 대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들은 좋은 사례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의료라고 하는 측면에 뭐 큰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만 지역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좋은
그 프로그램 좀 개발을 해서 네네. 재활이랄지 또는 그 심리적인 안정이랄지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데참 많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최근에 이제 요양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또 향후에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가,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고 토론을 했어요. 사실은 저희 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 자료를 저희들이 좀 열심히 읽어보고 분석해서 네네. 향후에 프로그램 개발이랄지 정부 정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서 더 활발하게 일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하신 해외도 우리보다 좀 고민이 더 빨리 시작되었을 것 같은데 예. 해외는 뭐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혹시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크게 두 가지 방식인데요. 하나는 외국에서 요양요원들이 될 분들을 모시고 와서 네네.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 질뿐만 아니라 요양요원들의 현실적인 급여, 복지 이런 걸 강화해서 좀 서비스 격을 높이는 그런 방식인데요. 네네. 대부분이 그 자본주의국가들이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외국에서 그런 분들 모셔다가 교육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본의 예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오셔서 일본 어르신들 돌보는 인력이 50만 명이 넘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좀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가 파독간호사 선생님들도 가서 이 요양과 관련된 일에 가장 그 가까운 일들을 많이 하셨죠. 정말 힘들고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네. 그 독일 어르신들을 많이 돌보고 그랬죠.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충유 사상이 아주 강하고 정말 헌신성이 굉장히 높은 그렇죠. 우리 간호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고를 했는지 저희들이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렇게 아프신 분들을 돌보는 게 이렇게 육체적으로 돌보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하고 정서적 교환,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얘기 들어보면 얘기하고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크게 이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프다는 거, 뭐 아프다는 거는 단순히 그분을 몸을 이렇게 세우고 뭐 화장실을 모시고 가고 이런 중요한 게 아니라 눈빛 하나,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런 거, 그다음에 말 한마디 이런 그 하나에서까지 의미를 부여하고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를 배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절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돌봐주면 의존적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윤리와 철학과 도덕과 전문성과 또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녹여내서 현장에 설 수 있는 그런 정성 이런 게 정말 소중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일의 나를 돌보는 요양보호사. 예. 네, 이게 확 와닿는데요. 네, 그래요. 네네. 이런 캠페인 계속 하시는 건 아직도 우리 현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조금 저희들의 인식들, 뭐 시민들의 좀 인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고 정부 정책도 많이 좀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많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향후의 센터가 지금까지 열심히 또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또 센터가 더 중점을 두고자 하는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들은 요양요원 선생님들한테 돌보기 때문에 요양요원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권리, 노동권이랄지 이런 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자신들이 꼭 현장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 센터를 통해서 많이 해소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좀 발전적 방향이라고 그런다면 좀 이게 쉽게 이제 전라도 표현하면 숨 좀 쉬고 삽시다. 그래서 네네. 좀 이렇게 교육도 받고 또 훈련도 좀 받으면서 소풍도 좀 가고 또 교육 받으러 오고 가는 길에 동료 요양보 선생님들과 같이 대화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조금의 여유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항상 긴장 상태에서만 그렇게 힘들게 하시지 말고 네.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리고 행복하고 안전한 그런
요양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가 많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네네. 그에 대한 정보를 저희 홈페이지나 또는 저희들하고 상담해서 많이 좀 스스로가 인식 개선하는 거 네. 그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다른 분을 좀 행복하게 돌보시려면 본인도 좀 행복해져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뭐 그걸 받는 저희 시민들의 소유자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제가 뭐 저희 부모님을 만약 그렇게 돌봄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부모님을 돌보시는 분이 행복하시고 또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훨씬 더 편안하고 마음이 놓이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네. 그렇게 많이 좀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많이 다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하고 시민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가족이 부모님을 돌보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가족 내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국가가 효도를 하는 세대입니다. 국가가 효도한다는 말을 우리가 용어로 쉽게 표현하면 노인복지 정책을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어르신들은 우리가 생로병사 과정에서 보면 병이 드는 원하지 않았지만 어떤 질병이나 또 노인성 질환으로 아파서 오랫동안 병석에 계신 어르신들을 누가 돌볼 거냐. 그리고 그 비용과 행복한 노후라는 그런 큰 전제하에서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그 모든 시민들, 모든 국민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바로 우리 요양보, 또 돌봄,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 체계에 무엇이 있는가를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사회적 관심 그리고 인식도 좀 많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행복한 돌봄 현장을 만들어가는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배영원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여러분들 그 감기들 좀 조심하시고요. 날씨가 추워진 만큼의 이 차가운 바람 불어오고 또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날씨가 추울수록 마음도 따뜻함이 더욱 간절해지는데요. 차가운 공기 속에 맞은 아침이지만 오늘 하루도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온정이 더욱 소중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주위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35 라디오 전종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상한 계절에 이사 온 지 5년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벼운 나의 발걸음 새로운 도시와 익숙해진 풍경 혼자 걷는 건 나뿐이지만 전혀 슬프거나 외롭지 않아 희미해져가는 내 기억들은 어느 영화 속 이야기처럼 이제는 떠올려도 슬프지 않아 그저 아름답게 느껴질 뿐 너 없는 허전함도 떠나왔나봐 오늘 이사 온 지 벌써 5년 이젠 네 이름 들어도 정말 가슴도 전혀 시리지 않아 희미해져가는 내 길
어느 영화 속 이야기처럼 이제는 떠올려도 슬프지 않아. 그저 아름답게 느껴질 뿐. 내 안에 숨어있던 너의 기억들, 너의 목소리도 이젠 안녕. 거리에 가득했던 너의 기억들, 이별의 목소리도 마지막 뒷모습도 이젠 안녕. 떨어지는 낙엽까지도 멀어져가는 저 새들도 스쳐 지나가는 흩어져가는 뒷모습까지도 어제와 같은 하늘색인데 언젠가 본 듯한 구름인데 별 관심 없었던 사랑 노래 오늘따라 귓가에 맴도네. 꽃이 지고 해가 저물면 끝인 줄 알았지. 다시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내게로 오네. 떨어지는 낙엽까지도 멀어져가는 저 새들도 스쳐 지나가는 흩어져가는 뒷모습까지도 금방이라도 올 것만 같은 저 하늘도 훌훌 털어내.